앵커 브리핑입니다. 주말 동안에 북한 뉴스가 생각보다 큰 뉴스인 것 같아요. 우리 또 박삼 앵커가 북한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딸 공개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예, 국내 뉴스에서도 거의 네. 헤드라인으로 다뤘어요.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데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직접 이걸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걸 자의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ICBM을 발사한 뒤에 노동신문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제 아침자입니다. 네. 화성 17형 발사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영원히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전쟁 없는 나라. 전쟁 없는 나라. 감격스럽다. 그리고 이보다 더한 전승은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ICBM 발사 현장에 딸을 직접 데리고 나갔잖아요. 네. 자, 보세요. 딸을 데리고 ICBM 현장에 직접 나갔다. 보통 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흉측한 거 보지 마라고 딸 눈을 가릴 텐데 그렇죠. 오히려 대동했다는 것은 자 봐라. 나는 독재자가 아니다. 내 딸을 데리고 나갈 정도로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전쟁 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첫 번째 독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벗고요. 네. 두 번째는 딸과 아내를 동원할 정도로 네. 김 패밀리의 모든 명운을 걸었다. 무기 개발에. 라면서 앞으로 이런 도발이 계속되고 강해지면 더 강해졌지 약해지진 않을 것 같다. 도발이 계속된다는 얘기신 거예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딸까지 동원했으니까요. 네. 근데 딸이 후계 구도를 이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앞서 나간 생각인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는 딸을 동원하고 가족들을 동원할 정도로 무기 개발에 힘쓰겠다. 그리고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북한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라면서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김정은의 해석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도발이라는 건 결국 정상국가, 즉 우리는 이제 외교나 경제적으로 우리하고도 협력을 해야 돼라는 어떤 미사일로서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강해지고 북한의 도발은 좀 더 횟수가 수위나 잦아질 수 있다. 횟수도 수위도 강해질 것 한번 같습니다. 이거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동신문 얘기는 제가 처음 한 겁니다. 예. 단독입니다. 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앵커 브리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소식은 뭘 볼까요? 저는 또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연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그 전주 FOMC 이후에 나온 뉴스들, 특히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서 시장을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어요.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주가가 좀 하락했다가 그래도 예상한 정도의 뭐 비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최종금리의 5% 수준을 언급한 연준 의원이 나오면 또 올랐다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주 후반에 현재 시각으로는 2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목요일 정도는 FOMC 의사록이 나옵니다. 그 의사록에 레그, 즉 지연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그 지연, 금리 인상을 조금은 완화시키겠다라는 발언이 정말 스테이트먼트 상에서는 어떻게 구체화됐는지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 주셨는데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지금부터는 조금은 완화해도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0bp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한 4.75에서 5%거든요. 이 정도면은 긴축의 역량은 다 온 것 같아.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수준인 것 같아. 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이번 주 연준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해 나갈지도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헤드라인을 매일 다루면서 맞아요. 연준 의원들의 전망이 너무 엇갈려서 이걸 굉장히 어디에 무게를 실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엇갈리고 있는데 이 엇갈리고 있는 전망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엇갈리고 있다는 자체가 시장에서는 호재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그동안에는 긴축이 일방향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자이언트 스텝, 뭐 경우에 따라서 울트라 스텝까지 강행을 하면서 물가를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내비쳤는데 이제는 조금은 반반 내지는 조금씩은 차이가 났다라는 거는 강한 어떤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긴축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축의 경로에 있다는 정도가 시장에서는 남아있는 부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올려놓은 금리에 의해서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요. 조금씩은 희망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두 번째 앵커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골드만삭스가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물가는 내년에 좀 다소 완화되고
고용시장이 오히려 긴축을 통해서 무너진다라는 콜들이 올해 내내 강했었는데 생각보다 맷집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이 실질적으로는 경기 침체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일단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반영을 해요. 일단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전 세계에서 다 은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직자들한테 유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긴축을 통해서 고용시장이 붕괴되면서 경착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불안이 오히려 고용시장의 안정을 찾으면서 연착륙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긴축은 여전히 유지가 되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으로 인해서 시장은 크게 충격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 정도가 조금은 기대 심리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시장에서 또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걸 금요일에도 확인을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비에 주목을 하는데 네. 오히려 미국의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네. 쇼핑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건 맞아요. 뭔가요? 일단 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최대 쇼핑 시즌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말부터 시작돼서 거의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진 이 기간에 거의 뭐 적자를 보이다가 흑자로 바뀐다라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거든요. 그만큼 할인 폭도 크고 미국인들의 소비도 이때 왕성한 구간인데 이 시기에 소비를 기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아마존의 회장은 현금 아껴라. 경기 침체가 오니까 현금 아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현금을 아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도 지난 주말에 이마트를 다녀왔어요. 쓱데이라 그래서 갔더니 그 유명한 쓱데이를 직접 체험하러 가셨군요. 진짜 그 에버랜드에서 줄 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그래요? 사람들이 소비가 왕성했는데 미국도 아마 이번에 대부분의 이 기업들이 재고를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할인율이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지난주에 사실 타깃은 실적이 별로였지만 네. 타깃만의 문제였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월마트라든지 백화점 체인 업체인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타깃이 정말 타겟을 잘 잡았다라고 해석을 해서 전체 소비 시즌이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이런 기대도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 대봐야 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은 추수감사절에 이제 하루 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반장, 즉 거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월화수 정도는 좀 실제 정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FOMC 의사록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관망세 정도는 주 초반에 좀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의 회사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기간에 현금을 늘려라라고 얘기한 건 미친 자신감인지 아니면 오히려 마케팅을 노린 역발상 멘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네요. 재밌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호재가 그래도 더 강한, 강해 보이는 그런 한 주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